개인적으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사진보다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대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S클래스보다도 E클래스에서의 솔직히 그냥 바로 좀 부산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성.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오늘 벤츠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벤츠 모터원 일산 전시장에 와 있는데, 이 차량이 바로 E클래스예요. E클래스 둘둘공T 모델, 디젤 모델밖에 없습니다. AMG 라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외관하고 실내가 어떻게 또 바뀌었고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고, 잠깐 제가 둘둘공T 잠깐 짧게 주행할 거예요. 그때 시승 느낌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약간 좀 처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E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면부의 상단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약간 좀 스포티한 감성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게 좀 내려와 있죠. 약간 좀 하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약간은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포스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인한 인상에서 좀 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그릴을 바탕으로 이 AMG 라인 특유의 이 범퍼 형상 자체는 그래도 이 녀석이 잃어버렸던 스포티함을 AMG 라인이 그나마 좀 채워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만 크롬을 쓰고 그릴 테두리는 블랙 유광이 적용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들어와요. 방향지시등은 조금 많이, 그죠? 약간 최근에 이제 CLS서부터 적용됐던 이 직각 형태의 이 DRL 램프, 이 DRL 존재감 자체는 예전보단 좀 포스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멀티빔이 적용됩니다. 멀티빔 가장 낮은 등급의 250 모델을 제외하고 전 라인업에 멀티빔이 적용됐죠. 멀티빔은 어떻게 보면은 벤츠에선 가장 기술력 좋은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측면부로 보게 되면 측면부는 이게 좀 더 이렇게 각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 벤츠 차량이 이렇게 딱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전면부는 아무래도 좀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본네트에 이렇게 파워돔이 들어가요. 파워돔이 약간 좀 더 고성능 차량들이 이제 이런 후드 본네트 쪽에 약간 좀 굴곡을 많이 내면서 뭔가 좀 더 고성능 엔진을 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파워돔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심했던 이 약간 이미지를 그래도 나름 좀 스포티한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예요. 19인치인데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굉장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스포크 사이에 이런 형태의 디테일을 넣는지 이 부분은 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레터링까지 캘리퍼에 적용시켜주면서 휠 자체에서도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은 묻어나지만 이건 좀 약간 좀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측면부를 봤을 때는 라인 자체는 상당히 이쁩니다. 전세대에 비해서 전장 자체는 15mm가 더 길어졌어요. 전폭과 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전장 사이즈 같은 경우는 BMW 5 시리즈와 비교하면은 5 시리즈보다 25mm가 짧고 휠 베이스는 35mm가 짧은 E클래스 사이즈를 보여주는데, 일단 테일램프,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땐 뒷모습도 좀 이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테일램프 형상 보세요. 정말 디테일하고 고급스럽고 영롱한 아주 고급스러운 보석을 보는 듯한 아주 멋있는 그런 테일램프 형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두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뒷모습은 실물로 봤을 때 상당히 멋있습니다. 뒷모습은 생각보다 괜찮다, 기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또 벤츠 고급스럽게 딱 일체 형태인 이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벤츠만의 감성이 단번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삼각벨에 또 환장하니까, 그죠? 자, 트렁크를 알게 되면 트렁크는 상당히 좀 가벼워요. 트렁크 크기 자체는 BMW와 비교하면은 길이 자체는 이 녀석이 더 짧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이 녀석이 더 짧은데 5 시리즈에 비해서는 폭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용량 자체가 그렇게 작아 보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또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닫히는 게 근데
다치는 건 벤츠 감성이 아니에요, 그죠? 다치는 건 벤츠 감성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좀 아쉽지만 통풍 시트는 빠졌습니다. 통풍은 빠졌고요. 블랙 리얼 우드톤 자체는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뭐 전체적인 도어 트림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벤츠 E클래스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마감 품질 자체가 정말 우수합니다. 이런 마감들 자체, 이런 마감들. 그래서 딱 봐도 딱 도어 쪽만 보더라도 외부에서의 소음이 정말 안 들릴 것 같은 아주 벤츠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스티어링 휠이 대박이에요. AMG 라인이 적용이 안 된 일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이상해요. 약간 좀 테슬라 같은 느낌도 나고, 정말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은 정말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새롭게 적용된 AMG 전용 스티어링 휠 자체의 느낌은 와, 대박입니다. 대박.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립감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더불어서 이게 이 벤츠 마크, 이 또 벤츠를 사는 데 있어서 삼각별 부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와, 이게 빵빵하니 진짜 좋네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좀 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차량의 실내를 열었을 때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보이는 이 벤츠의 자랑인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한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정말 잘 부하게 돼요. 그래서 나 차 뽑았어 하고 딱 실내를 보여준 순간, 와, 진짜 고급스러운 실내다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워, 진짜. 디자인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죠. 디자인. 요번에 새롭게 MBUX 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터치가 가능해졌는데, 터치 느낌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부드럽게 괜찮습니다. 반응 자체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실내는 독일 브랜드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을 때 실내의 느낌을 크게 많이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벤츠 E클래스 실내는 이게 완전 신형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부터 보여줬던 실내 인테리어지만 워낙 이게 완성도 높기 때문에 그냥 신형 같아요. 바뀐 게 없는데 신형 같아. 이게 바로 벤츠 E클래스의 실내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여기 작게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이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벤츠는 고급스러워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여기 있고, 이 터치 패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이제 햅틱 반응이 적용됩니다. 햅틱 반응이라 하면은 터치인데, 터치가 작동이 될 때마다 이제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햅틱 반응,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게 잘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터치 패널 부분과 이 스티어링 휠만 바뀌었는데, 워낙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기존 인테리어 틀 자체가 워낙 고급지고 멋지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S클래스보다 좀 작은, 좀 좁은 전폭에서 다가오는 이 벤츠 특유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런 트림들 자체가 정말 경쟁 모델들 중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갑입니다. 대박이에요. 솔직히 따라올 수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실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은 쏘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그런 세단인데,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감성, 알루미늄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220D는 부메스터가 아닙니다. 기본 스피커가 적용이 돼요. 부메스터 같은 경우는 2350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트 진짜 편안합니다. 시트 대박이에요. 방석길도 상당히 길고, 진짜 내가 누가 봐도 고급 소파에 앉아 있는 듯한 훌륭한 착자감을 보여줍니다. 시트 착자감이나 시트가 보여주는 인체공학적인 느낌만 봐도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80, BMW 5 시리즈보다도 한 수 위에 그런 실내 느낌을 보여줍니다. 와, 진짜 너무 편하네. 이건 진짜 그냥 딱 앉는 순간 단거리가 가기 싫어. 너무 착장감이 훌륭하니까 그냥 무조건 장거리 뛰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훌륭한 시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시트에 이 두툼한 스티어링 휠 그립감까지, 이건 대박이야, 대박. 진짜 좋아. 특히 레그룸은 당연히 5 시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이 녀석이 5 시리즈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2열 공간 느낌은 BMW가 훨씬 좋은 건 사실이에요. 5 시리즈가 좋은 건 더 사실인데, 좀 센스 있게 이 녀석들이 1열 시트 뒤에다가 이 레그룸 쪽에 좀 파놨어요. 1열 시트 뒤쪽을 좀 파놓다 보니까 무릎이 닿는 경우는 없습니다. 1열을 지금 제 키 180이 넘는 제 키로 세팅이 되는데도 2열을 앉았을 때 이 느낌, 한 레그룸이 한 요 정도 남습니다. 헤드룸은 닿진 않아요. 헤드룸은 닿지 않고, 근데 이제 2열을 딱 앉았을 때 2열 시트 포지션은 좀 높게 다가옵니다. 2열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요. 시트 형상 자체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등받이 각도가 좀 약간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딱 등을 대고 앉았을 때 이쪽이 쿠션감이 더 좋아요. 가운데가. 그래서 불편한 감은 없어요. 약간 좀 2열 시트가 좀 세워져 있어도 불편한 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방석 길이가 좀 짧은 게 좀 불편해요.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짧게나 한번 E클래스 220 D 모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C 텔레스코픽.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이쁩니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이쁘고, 자,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차를 하고 나서 저속으로 지금 주행을 했는데 진동은 좀 존재하는데 AMG 전용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진동이 조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쁘면 다니까, 벤츠니까. 예전에 비해서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좀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트에서는 진동이 거의 다가오진 않습니다. 디젤 소음도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악셀을 좀 강하게 가져가다 보면요, 뭐 토크가 또 있다 보니까 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는 느낌은 뭐 당연히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일상생활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이 들리지 않아요. 외부 소음 차단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아까도 도어 쪽에 마감 품질 상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어 쪽에 마감 품질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벤츠는 고급차고 마감이 훌륭하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아주 훌륭한 마감 품질을 보여주는데, 그 기대에 맞게끔 주행을 하더라도 풍절음이나 외부에서 소음 자체는 잘 차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시트 자체는 너무나 편리하고 착자감도 훌륭하고, 시트 포지션이 거의 BMW 5 시리즈와 동일한 만큼의 낮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속 안정성, 지금 제가 쪼개 좀 고속으로 달려도 정말 편하네요. 솔직히 그냥 바로 좀 부산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편안한 착자감과 안정적인 고속 주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12.3인치 클러스터를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이쁜데 이 공간도 좋다 보니까 클러스터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더불어서 약간 다른 브랜드들 HUD를 보게 되면은 좀 HUD가 좀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은 HUD가 정말 내 눈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HUD 시인성도 좋고 클러스터 시인성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시속 몇 킬로 다니고 주행에 있어서의 관련된 정보를 단번에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 정보 전달력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약간 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벤츠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심 각도는 아니에요. 그냥 좀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는 좋아요. 12.3인치다 보니까 당연히 잘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약간 주행 중에 운전자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있어서는 약간 좀 불편한 감은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너무 좀 멀어요. 터치가 되긴 하지만 주행 중에 이걸 조작하기에는 좀 약간 좀 먼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이걸로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이나 국산차에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패널은 좀 어색해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디스플레이를 바로 터치하는 그걸 바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행 중에 디스플레이를 터치하기에는 약간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상대적으로 소프트하게 느껴져요. 노면이 좋지 않은 데서는 약간의 하드함은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적용되다 보니까 타이어 편평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까지는 아니지만 소프트하게 운전자에게만큼은 절대 뭐 데미지를 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벤츠 E클래스가 예전에는 약간 좀 승차감이 좀 갸우뚱했어요. 이게 좀 하드한 것도 아니고 소프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벤츠의 그 편안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E클래스에서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예전 E클래스를 탔던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좀 묵직한 소프트함이 느껴집니다. 하체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AMG 라인이 적용돼서 19인치예요 19인치고 타이어 평평비가 두터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타이어에 놓으면서 하체에서 소음이 거의 안 올라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딱 타봐도 벤츠 느낌이에요. 벤츠 느낌. 지금 이렇게 핸들링을 하게 돼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롤드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느낌도 쫀득쫀득하니 고급스럽게 다가오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비쌉니다. 이 클래스가 경쟁차종 5 시리즈 A6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그건 사실입니다.
1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통풍 시트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편의 옵션을 느끼려고 하면은 이 350 정도가 돼야만 어떻게 보면 좀 이 클래스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반절 주행도 들어가고 서라운드 뷰까지 기본 적용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디젤이지만 디젤의 소음과 진동을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는 만약에 이 350 가격이 정말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 250 자체는 옵션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220D 포맥팅 모델이 상당히 좀 좋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8천만원대 미만으로 이 클래스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250이라는 벤츠의 제일 하이트림 엔트리급 이 클래스보다는 이 220D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GLE 300D보다도 디젤의 소음을 더 잘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리즈가 좋다, 이 클래스가 좋다 비교를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사진보다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 모델에서도 AMG 라인이 적용된 디자인 자체는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앞면부는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쉽고 심심한 느낌이 들지만, 뒤쪽에 있는 리어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전 이 클래스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더불어서 실내 자체는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된 그냥 기존 실내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형 실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디자인의 이 실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스터링 휠만 바뀌었는데도 정말 최신의, 정말 새롭게 다가올 법한 그런 신형 인테리어로 느껴져요. 그만큼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너무나 만족스럽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E클래스 220D 포맥틱 AMG 라인 모델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조만간에 제가 또 E클래스 가장 낮은 모델인 250 모델 기회가 된다면 그 모델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빠.